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론태하기 미주은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일요일 만끽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미주은을 찾아보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5년, 10년, 15년 후가 지나고 나면 멋진 투자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은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제가 엔비디아 5년 후 예상 주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지금까지 미주은의 모든 영상을 통틀어서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만 뷰가 넘는 그런 뷰수를 기록하고 있어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미주은이라는 채널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래서 이 영상 이후에 조금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요. 오늘 큰맘 먹고 엔비디아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요. 엔비디아라는 종목에도 많은 혁신의 모습 그리고 추가적인 비즈니스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1년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이 영상 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업데이트해서 만든 이 영상을 앞으로는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주은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엔비디아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금액이요 14,000달러를 넘어가거든요.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종목이고 따라서 좀 편파 방송이 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이 영상을 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감안하시면서 오늘의 방송 함께 즐겨주시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다시 방문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식 분할 때문입니다. 4대1 주식 분할이 2달 전 정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번 주 화요일이죠. 7월 20일부터는 4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많은 패밀리 분들께서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던져주셨습니다.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을 하는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지금 엔비디아의 주식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2021년 7월 18일 일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4대1 주식 분할 엔비디아 매수 찬스라고 지어봤습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엔비디아는 잘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출 구조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을 제가 8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울러서 이 투자 종목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함께 살펴보고요. 자, 세 번째 챕터에서는요. 엔비디아의 2024년 예상 주가를 산정해 볼 텐데 2025년이나 2026년이 아니고 2024년 예상 주가를 산정하는 이유는요. EPS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 주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25년 이후에는 EPS의 예상치를 던져주고 있는 전문가가 단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수의 전문가가 평가를 해준 2024년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오래간만에 공부하는 엔비디아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주은 채널의 구독자 수가 굉장히 좋은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혹시 미주은 채널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엔비디아는 잘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과연 엔비디아는 어떠한 기업이고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해서 잠깐 서머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모든 자료는요.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 2021년 6월 자료입니다.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자료고요. 또한 2021년 Q1 1분기 어닝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엔비디아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 물론 많은 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엔비디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은요, PC 게임을 위한 그래픽 처리 장치, 우리가 GPU라고 부르는 그런 칩인데요. GPU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포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히트작이 나오면서 지금의 엔비디아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연산 장치를 얘기할 때 CPU 그리고 GPU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CPU 같은 경우는 복잡한 연산에 많이 활용되는 그런 장치고요. GPU는요, 단순한 연산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가면서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똑똑한 컴퓨터 한 대보다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 있는 GPU가 굉장히 활용이 확대됐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화폐 채굴, 그리고 AR, VR이 있죠.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쪽에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도 개발하면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핵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이제 슈퍼컴퓨터라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슈퍼컴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연산 능력이 필요한데 세계에서 가장 용량이 큰 25개의 슈퍼컴퓨터 중에서요. 20개가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FY 2021이라고 써 있잖아요. Fiscal Year 2021년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을 얘기합니다. 2020년 1년간의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출부터 살펴보시면요, 전년 대비해서 53% 성장했습니다. 다음은 그로스 마진인데 총이익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3.1%포인트가 향상했다. 따라서 작년에는 62.5%, 2019년이죠. 2019년에는 62.5%였는데 65.6%로 단 1년 동안 3%가 넘게 포인트가 향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퍼레이팅 인컴입니다. 영업이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82%라는 무서운 성장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EPS입니다. 어닝 퍼 쉐어를 살펴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73%라는 굉장한 성장을 보여줬다. 따라서 작년 한 해, 2020년 한 해 동안 엔비디아는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앞에서 수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김에 국가별 매출을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스칼 2년이니까 2021년이 아니고 작년이겠죠. 작년 한 해 동안 총 매출의 27%가요. 대만에서 기여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대만이 특별히 반도체를 많이 산다기보다는요. TSMC가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중국이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하고요. 미국은 지금 19%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미국 지역의 매출이 단 1년간 3.6배 정도 성장하는 굉장히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숫자를 보여주는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그러면 도대체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돈을 어디서 버는지 사업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사업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4개의 비즈니스 부분에서 각각 다른 브랜드의 이름을 가지고 맹활약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eForce라는 굉장히 유명한 히트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요.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멜라녹스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써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부가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쿼드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토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잖아요. 브랜드 이름은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오토 부분은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의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사업 분야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고요, Fiscal Year 2021입니다. 전체 매출의 47%가 아직까지는 게이밍에서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체 매출의 4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프로 비주얼리제이션, 시각화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무슨 디자이너들이 활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각화 플랫폼이 기여하는 매출은 6.6%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토,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아직까지는 3.2% 정도의 매출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비중이 크지 않은 비즈니스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4개의 사업 분야가 각각 어떠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따라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간 각 분야로 살펴보면요, 게임 부분에서 41%라는 성장을 보여줬고요, 데이터 센터가 대단합니다. 1년 동안 124%라는 매출의 성장을 보여준 그런 섹터입니다. 세 번째, 시각화 플랫폼이 마이너스 13%, 그리고 자동차 부분은요, 마이너스 23%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두 분야에서 보여줬다.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게임과 데이터 센터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요, 과거 4년 동안 평균 성장률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게임 분야는 플러스 18%, 따라서 최근에 보여주는 게임 산업의 성장률과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데이터 센터가 굉장합니다. 4년 평균 역시 플러스 70% 가까운 굉장히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각화 디자인이 6%, 자동차 부분이 플러스 2%, 따라서 이 두 분야는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성장률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영상 첫 부분에 제가 엔비디아는 GPU를 가지고 성장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개별 그래픽 카드 시장은요, 지금 두 회사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그리고 AMD인데요.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81%고요. 나머지는 다 AMD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19%. 따라서 이 두 기업이 완전 독점을 하는 것이 그래픽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바로 앞에 방송에서 함께 공부했던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순이익 마진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순이익 마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넷인컴을 매출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무려 33.8%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100달러를 만약에 매출로 발생하면 33.8달러가 순이익으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내 포켓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500개 우량 기업, 이걸 합쳐서 우리가 S&P 500이라고 부르죠. S&P 500의 평균 마진이 10% 정도, 그리고 지금 조금 올라가서 12%, 13%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기업 500개를 합쳤을 때도 10%를 간신히 넘어가는 마진이 나오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33.8%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의 순이익 마진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혹시 투자자분들 중에서 엔비디아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하는구나, 돈을 잘 쓰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연구개발비 투자를 보면 그러한 가정이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이 R&D 직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구원들이 70%라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2021년 1분기에 사용한 그 연구개발 비용을 보니까요, 무려 11억 5,3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수치는요, 전년도에 대비했을 때 무려 56.9%가 성장한 겁니다. 작년에 보면 735를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연구개발비 투자 비용을요, 매출과 비교해 보면 전체 매출에서 약 20.4%를 지금 연구개발비 투자 비용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인 거죠. 만약에 이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다면 순이익 마진이 50%가 넘어가겠죠.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돈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다. 그냥 재미로 또 비교를 하나 해봤는데요. AMD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의 가장 커다란 경쟁 상대인 AMD의 R&D 비용은 현재 17.7%입니다. 따라서 매우 성장세가 좋은 AMD조차도 17.7%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엔비디아는 그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발란스 쉿도 굉장히 멋진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커런트 레이시오를 살펴보면요.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빌리티로 나눠 보니까 2.51이 나오거든요. 그 의미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2.5배가 더 많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넘쳐나는 그런 기업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도요. 엔비디아의 발란스 쉿은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의 합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전체 부채의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더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총 자산 중에 총 부채의 비율이 지금 36%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64%는 자기 자본, 내 돈이란 얘기죠. 따라서 엔비디아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나 장기적으로 봐서나 굉장히 건강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8가지의 투자 매력 그리고 리스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 가장 첫 번째는요. GPU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GPU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글로벌 GPU 시장의 규모는 2020년에 254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2027년이 되면 무려 185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7년 동안 무려 마켓의 규모가 7.3배 정도 성장한다는 굉장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평균으로 나눠보면요. 32.82%가 나옵니다. 따라서 GPU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죠. 엔비디아의 두 번째 투자 매력은요. CMP입니다. CMP는요. 크립토커런시 마이닝 프로세서의 약자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엔비디아의 GPU는 사실 없어서 못 팔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채굴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엔비디아가 게임용으로 만든 그 칩을 다 가상화폐 채굴자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가 해결책을 내놨는데요. 그것이 바로 2021년 2월에 이더리움 그리고 나머지 가상화폐 채굴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인 CMP를 런칭을 했습니다. 2021년 1분기에요. CMP의 매출은 1억 5,500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2분기가 되면요. 약 4억 달러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업계에서는 2024년까지 글로벌 가상화폐 채굴 하드웨어 시장이 연평균 7%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상화폐의 붐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가 정말로 상용화되는 날이 온다면 이 부분 역시 엔비디아의 투자에는 엄청난 성장세를 더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 세 번째는요. 바로 자율주행 플랫폼 시장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아직까지 자동차 부분은 굉장히 그 성적표가 초라하잖아요. 올해 1분기만 해도요. 자동차 부분에서 기여한 그 매출의 퍼센티지는 3.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봐도 아직 2%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그 뒤에서 엔비디아는 자동차 제조업체라든지 트럭 제조업체 그리고 센서 제조업체 등 굉장히 많은 자동차 생태계의 수백 개 기업과 이미 파트너십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용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미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다 최근에 파트너십을 결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1년만 해도 벤츠라든지 니오, 볼보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현대 기아 자동차에도 지금 엔비디아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엔비디아의 비즈니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기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네비건트 리서치라는 리서칭 회사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컴퓨팅 플랫폼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당당 선두 자리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요, 우리가 조금 수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의 수가 14억 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14억대 중에서요, 만약에 7.1%, 즉 1억대를 엔비디아가 차지할 수 있다면, 그들의 드라이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1년의 구독료를 예를 들어서 $300를 우리가 책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300 곱하기 1억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년 300억 달러 정도의 추가 매출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부분이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 네 번째는요, 수익률의 지속적인 향상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매출의 성장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수익률까지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어닝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닝의 성장이 두드러진다면 당연히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수익률의 지속적인 향상은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총 수익 마진은요, 2017년 회계연도에는 59.2%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21년 회계연도, 작년 같은 경우는 65.6%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성장률이 높은 데이터 센터 부분이요, 사실 총 수익 마진이 가장 높은 비즈니스 섹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익률 역시 함께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을 가진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그 주요 상품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수익률이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 다섯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들려왔었는데요, CPU 시장의 진출입니다. 엔비디아는 2021년 4월, 올 4월이죠. 3개월 전에 지금 현존하는 가장 빠른 서버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빠른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CPU인 그레이스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GPU를 판매하는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CPU까지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발표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출시되는 그레이스라는 CPU는요, 대규모 인공지능 그리고 초고속 컴퓨터를 위한 데이터 센터 전용 CPU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 센터 쪽에 굉장히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클라우드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 CPU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따라서 이번 CPU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완전히 먹어버리겠다, 이러한 플랜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만든 CPU 그레이스는요, ARM이죠. 이 ARM이 가장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 뭐냐면 저전력 CPU 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을 합쳐서 전력도 조금 소모하고 거기에 성능까지 좋은 그런 CPU를 만들어내겠다, 굉장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엔비디아는 3개의 칩을 가지고 있는 3칩 기업이 되었다고 그 젠슨 황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GPU도 있고 DPU도 있고 그리고 CPU도 있다, 이렇게 3가지의 칩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자랑을 한 거죠. 여기서 나오는 DPU는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의 전용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출시되는 그레이스라는 칩은요, 2023년 초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 여섯 번째는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엔비디아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이 이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12년부터 한 2016년까지는 두 기업이 경쟁 상대가 되지 않았죠. 인텔의 거의 독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을 지속적으로 엔비디아가 뺏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 프로세서, 거기에 이제 그레이스까지 나오잖아요. 만약에 CPU까지 출시가 된다면 이 3개의 칩을 가지고 있는 GPU, DPU, CPU까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클라우드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은 여섯 번째로 데이터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 일곱 번째로 넘어옵니다. 사실 일곱 번째 매력이요, 가장 커다란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AI,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인데요. 우리가 일단 AI 반도체가 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AI, 인공지능 반도체는요, 일단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하고요, 그 학습에 따라서 추론하는 과정에 우리가 많은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대규모 연산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성장을 가진 그런 반도체를 위해서 만든 것이 AI 반도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뜻 생각해도요,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한다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2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한 11%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AI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는요, 2025년이 되면 711억 달러까지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한 5년 만에 3배 이상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19%로 껑충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5년간 연평균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무려 25.3%라는 성장 추세가 예상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반도체가 앞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될 이유가 뭐냐면, AI 반도체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AI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인공지능 반도체가 많은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거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고요, 또 하나는 구글이죠. 그런데 구글은 아직까지는 자기 자신들이 이용할 칩을 만드는데 급급한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AI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 마지막 8번째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예상하셨겠지만 암과의 인수 합병을 8번째 투자 매력으로 잡아봤습니다. 만약에 이 두 반도체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요, 그 의미는 2023년 기준으로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요, 무려 2250억 달러에 이른다. 굉장히 커다란 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대 기업이 생겨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밖에도요, 이 암과의 인수 합병이 성사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엔비디아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개발자의 수가요, 지금 200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개발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요. 또한 암의 에코시스템을 이용해서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모바일 그리고 PC에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이 모바일 부분은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약점이거든요. 이번에 암과 인수합병이 되게 되면 드디어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모바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데이터 센터 쪽에 암의 CPU 연구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데이터 센터 쪽에 암의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따라서 암과 만약에 엔비디아가 합병을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쪽을 이 엔비디아 플러스 암이 꽉 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 컴퓨팅을 위한 엣지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 사물 인터넷 쪽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역시 암이거든요.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요, 암이라는 기업은 그로스 마진이요, 무려 94%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재산권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만약에 암과의 인수합병이 만약에 결정이 되고 성사가 되게 되면 엔비디아의 마진율 그리고 EPS 성장에 굉장히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암과의 인수합병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매력 덩어리 엔비디아에게도요, 투자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자, 투자의 리스크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암과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 만약에 암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면 제 생각에 많은 폭으로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리스크는요, 암호화폐 발굴 규제 강화입니다. 각국 정부가 만약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실행하게 되면 이 엔비디아가 벌어들이는 매출 역시 감소가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이 또 하나의 투자 리스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리스크는요, 현재 P 레이시오가 86배까지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프리미엄의 해도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비싼 주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투자자들의 포모 그리고 장기 투자 인내심이라고 써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은요,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투자자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막 폭등을 할 때는요, 좀 참아야죠. 포모를 절제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횡보할 때는 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주식을 모아나가는 이런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엔비디아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미주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치주 우량주와 같은 경우는 어닝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를 사용하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어닝이 불규칙하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비뉴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이용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2020년 작년 프로핏 마진이 33%를 넘어선 초우량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가치주 우량주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4년 엔비디아의 예상 주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수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어닝 퍼 쉐어 2024년이 됐을 때 예상되는 EPS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2024년이 됐을 때 투자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수할지 이 예상치가 필요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닝 퍼 쉐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이 됐을 때 한 주당 만들어내는 어닝은 어느 정도 될지 전문가들의 예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킹 알파에 들어가면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예상치의 평균을 보여주는데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면 1월 달이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실제로는 2024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달러 33센트 정도를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27달러 33센트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EPS 예상치는요, 과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향상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예상하는 EPS는 27달러인데 이 수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필요한 수치는 Price to Earning Ratio인데요. 2024년이 됐을 때 예상되는 프리미엄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을 먼저 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 따르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요, 약 40배 주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40배에서 한 50배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P 레이쇼를 형성한 것이 엔비디아였다. 자,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죠. 프리미엄이 현저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P 레이쇼는요, 역사적인 모습을 봤을 때 조금은 불안정적인 모습이고 조금 예외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드리면요, 향후 이 P 레이쇼 프리미엄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한 40배에서 50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2024년 엔비디아의 예상 주가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요, 일단 과거의 평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가장 높은 P 레이쇼는 96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가장 낮은 P 레이쇼는 12.8배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중간치는 30.26을 기록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엔비디아의 그 커런트 P 레이쇼는 무려 86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비싼 지금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P 레이시오랑 비교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AMD는 36.6배, 인텔은 12.4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애플은 32.9배고요. 퀄컴은 20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기업과 비교를 해봐도 지금 현재 86배라는 프리미엄은 너무나 좀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2024년이 됐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85.97배,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PS 예상치는 27달러 33센트였잖아요. 두 수치를 곱하게 되면 2350달러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현재 주가인 726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한 3년 내에 3배가 상승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의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과거 10년의 중간 수준의 프리미엄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 의미는요, 30.26까지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옵니다. 827달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14%밖에 올라갈 여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3년 동안 14%면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죠.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한 가지의 시나리오를 더 만들어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닝이 지금 예측보다 초과 달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통 어닝의 그 예측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엔비디아니까요. 따라서 27달러 33센트가 아니고 제가 임의로 35달러까지 어닝을 올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이 됐을 때 어닝이 한 35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대신 이제 프리미엄은요, 지금 85배가 말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즉 프리미엄이 반토막 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42.99배가 나오거든요. 이 두 수치를 곱하게 되면 1,500달러라는 예상 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 약 2.1배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3년 동안 2배가 올라간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주식 투자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투자에 대한 저의 확신은 아직까지도 지속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오늘 방송도 굉장히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마지막까지 오셨습니다.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4가지 메시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메시지는요, 엔비디아는 이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이런 기업이 아니고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플랫폼 이꼴 네트워크 효과니까요.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플랫폼 기업의 장점은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향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향후에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5G,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의 발전이 가속화가 되면요, 엔비디아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AI 반도체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현재 86배에 달하는 PER은요, 추가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식 분할이 해서 굉장히 좀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길 테지만 저는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암과의 합병이 결렬돼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그때 좀 많이 추가 매수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의 클로징은요, 우리가 참을성, 인내심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10개월 전에요, 저는 이번 폭락장에서 저는 이 세 종목만 집중 매수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얘기한 세 종목은요, 바로 스퀘어, 페이스북, 그리고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한 8개월 가까운 시간을 페이스북 그리고 엔비디아는요, 횡보를 했습니다.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이 영상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 페이스북, 스퀘어를 매수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스퀘어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종목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한두 달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우리가 6개월, 7개월, 8개월, 심지어는 1년 넘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 뒷받침되어 있다면 이 주식의 앞날을 믿으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도 시간 내셔서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휴일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